3월 14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던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더라미가 장마감 후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다고 공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더라미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서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라미는 철강 제품 유통 사업과 함께 리조트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메타바이오메드는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 증가한 94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4% 증가한 17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3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는 치과용 재료와 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일반 외과에서 사용되는 복강경 시술기구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LK캠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LK캠은 2월 말에 신규 상장한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오늘 반도체 테마가 상승세를 보인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시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의 시간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동양은 유진그룹의 계열사로 최근 영하 10도의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한 콘크리트를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3A로직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근거리 무선통신칩의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3A로직스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삼성전자가 LPW 저전력 광폭 입출력 디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애플 등의 고객사들과 LPW 디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LPW 디램은 차세대 모바일용 디램이자 모바일계의 HBM으로 불리고 있으며 2028년에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3A로직스가 해당 디램 관련 솔루션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수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위지트는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915% 증가한 3,57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78% 증가한 1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빗썸의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의 지분을 보유한 옴니텔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묶이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3%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현대차증권에서는 유리기판의 기술적 한계가 극복된다면 유리기판 시장이 크게 개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캠트로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어제 캠트로닉스는 14%의 급등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알테오젠이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6% 상승했습니다. 오늘 연간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간외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6% 증가한 1,02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5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3A로직스가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7%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대한전선이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3% 상승했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각각 영국의 전력 송배전 기업인 내셔널그리드와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스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대한전선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내셔널그리드는 앞으로 8년간 15개 이상의 해저 및 지중 초고압 직류송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하나로 110조 원 규모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전선업계의 투톱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양사의 특허 소송에서 LS전선이 승리한 가운데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적 케이블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LS전선은 해적 케이블 기술 개발에 1조 원가량을 투입한 만큼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 단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상승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원전 수주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한수원은 3월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최종 계약 체결식은 4월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들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 일렉트릭시티 컴퍼니와 8,8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도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사우디 가스 복합발전소에 관한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이오플로우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오플로우는 3사업 연도 중 2사업 연도에서 자기 자본을 절반 이상 초과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음에 따라 오늘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장마감 후 전환 청구권 공시도 올라오면서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로 38만 주가 4월 4일에 추가 상장될 예정이며 전환가액은 3,759원입니다. 해당 물량은 이오플로우의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1%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테카바이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신테카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AI 신약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버추얼 스크리닝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다고 밝히며 강세로 마감한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서비스의 이름은 LMVS로 신테카바이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지바이오는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2% 증가한 3,84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323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와 함께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장 추정치보다 6억 원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이지바이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지바이오는 사료와 동물의약품 그리고 기능성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기능성 첨가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화제약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화제약은 최근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며 오늘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5% 증가한 1,49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41% 증가한 67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하나비전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비전은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TC본더는 HBM 생산을 위한 장비로 실제로 장마감 직전에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하나비전이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210억 원 규모로 하나세미텍의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올해 7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하나비전은 해당 기대감 속에서 3일 연속 강세를 이어왔던 만큼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비전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1.9% 하락했습니다.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TC본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서울보증보험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기업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하면서 23%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LB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HLB는 최근 펩타이드 전문 기업인 애니젠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삼성 SDI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05% 하락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시간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삼성 SDI는 유상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유럽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LS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에서 LS전선이 승소한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방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전해지며 LS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LS전선이 영국 내셔널그리드와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스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LS가 연일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메리츠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LS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LS가 보유한 회사들의 가치를 본다면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